오늘 저의 사연은 20년 전에 겪었던 사연입니다. 고향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 한잔 했더니 철없이 놀던 예전 추억이 떠올라 공유하는 사연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대림역 근처였고 직장은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반 직장인이 자차를 소유한다는 게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자차가 없다 보니 12시 전에 집에 가지 못하면 대중교통이 끊어져서 따블따따블을 외치며 택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때는 밤 12시까지만 장사를 해야 하는 영업제한까지 있던 시기였습니다. 밤 12시만 되면 강남 주변 대로변에는 택시 잡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지금은 불법이지만 당시에는 택시 합승은 기본이었고 심지어는 서로 모르는 손님 4명의 도착지가 전부 다르더라도 방향만 맞으면 무조건 태웠지만 항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12시가 넘으면 자가용으로 택시 영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도 퇴근하고 나면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12시가 넘으면 택시 영업을 하였습니다. 당시 대리운전은 지금처럼 고객분들 차량을 대신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우버 택시처럼 업소에서 호출하면 이동하는 자가용 택시입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고 집이 사당동이기 때문에 퇴근하면서 서초동이나 방배동 가시는 분들을 위주로 택시 영업을 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방배동 카페 골목에 손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가면서 일어난 사연입니다. 지금은 술집 위주로 바뀌었지만 20년 전 방배동 카페 골목은 24시간 영업을 했고 간장게장 맛집들로 유명했었습니다. 강남 쪽에서 12시 영업이 끝나고 나면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과 손님들이 방배동 골목으로 몰리던 시절입니다. 역삼동에서 방배동 카페 골목까지 커플을 내려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골목을 벗어날 때쯤 언뜻 봐도 업소에서 일하는 걸로 보이는 여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목이 많이 파인 검은색 짧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를 보고 늑대의 본성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내리면서 그녀에게 집까지 태워다 줄 테니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못 잡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다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들떠있는데 차 문을 열던 그녀가 뒤로 돌아서며 언니 이분이 공짜로 태워다 준대하면서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손짓하던 곳에서 남자 2명과 여사장이 함께 오더니 고맙다며 뒷좌석으로 타고 그녀는 제 옆에 탔습니다. 여사장은 사당역 근처 모텔 골목으로 가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사당역으로 갔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어서 벌 받는다 생각하고 체념은 했지만 저것들 재미 보라고 모텔에 데려다 줄 생각을 하니 열불이 나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여사장과 옆에 앉은 그녀에게도 속으로 많은 욕을 하면서 모텔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사장이 남자들과 내리더니 푹 쉬라고 말하고는 다시 차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할지 묻기도 전에 여사장이 신촌까지 태워다 달라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원래 제가 한번 뱉은 말은 꼭 책임지는 성격이라서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집까지 태워다 준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신촌으로 향했고 가는 동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속으로 계속하였습니다. 저는 욕을 하면서도 당신들이 양심이 있으면 도착해서 얼마라도 주겠지 하고 위안을 삼으며 갔습니다. 신촌에 도착해서도 대로변에 내리지 않고 양심도 없는지 이쪽 저쪽 가리키면서 대흥동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진짜 오늘 제대로 뭐 밟았구나 생각하며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여사장은 돈을 주지 않고 고맙다는 말만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내리지는 않고 창문을 내리더니 언니 잘 들어가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 순간 착하게 살겠다는 조금 전의 다짐은 사라지고 또다시 한 가닥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별말이 없었던 그녀는 여사장이 내리자 제게 많이 미안했던지 집이 청담동인데 피곤하면 큰 길에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매너 좋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너의 집까지 가서
꼭 보상을 받아낼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청담동은 건물도 깨끗하고 조용해서 부자 동네였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월세인지 전세인지는 몰라도 일단 비싼 동네라 청담동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가 달라 보였습니다. 청담동으로 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우리가 집에 도착하면 당연히 같이 밤을 보내야 한다는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통하는 저의 주옥같은 멘트들은 20년 전에도 여자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해서 알게 된 사실은 아직도 청담동에 곧 쓰러질 것 같은 빌라가 있다는 것과 화장실에서 허리를 반절 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와는 다르지만 저의 목표는 오로지 그녀였기에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돌고 돌아 정말 힘겹게 단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됐고 드디어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을 부렸고 저의 프로페셔널한 실력에 그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행복해했습니다. 불화산이 폭발하고 밤새 용암이 흘러내려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려서 청소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바탕 휩쓸어 버리고 나니 체력은 바닥났고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잠에서 깨어났고 식사 준비를 하는 그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요리를 못한다고 해서 밥도 얻어먹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예상을 깨고 음식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많이 외로워서 혼자 지내기 힘들다며 같이 살자는 그녀의 말에 저는 여기서 살기 힘드니 저의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뜨거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잠깐만 차를 좀 빼달라는 소리에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난데없이 남자 몇 명이 쳐들어오더니 저를 바닥에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손에 수갑까지 채워졌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형사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는 지인들이 지방에 가면서 제 차를 빌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지인들이 나쁜 짓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이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저의 차량을 이용한 것을 알게 됐고 제가 범인인 걸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형사들은 지인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날벼락을 맞고서 재수가 옴붙은 건지 아니면 전설처럼 내려오는 재수없는 여자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서였는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어제 그녀와 잠을 자는 데는 성공은 했지만 그 과정들이 너무 어이가 없었으며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화살은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결정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고 많은 게 여자인데 나이도 2살 연상인 그녀를 찝찝한 마음으로 만날 필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던 연상의 여인이었고 아무 여자나 닥치는 대로 사랑했다가는 큰일 당한다는 가르침을 준 여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철없던 시절에 만났던 여자와의 사연이었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읽어주신 분들 모두 저처럼 늙은 닭 드시다가 체하지 말고 영계백숙 드셔서 체력 보강하시기 바랍니다.